기행. 김민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쪼개지는 미국입니다. 오늘 이제 백인 경찰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이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뭐 형은 $20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됐다. 흑인의 목숨이 $20냐. 지금은 202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개혁을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해서 많이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경찰 개혁이 이제 화두로 떠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경찰 개혁 관련 조치를 검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경찰개혁법 초안을 공개를 했고 공화당도 역시 자치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인권을 고의로 침해했거나 이런 경찰은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원 면책권은 약화시키고 또 경찰의 무력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경찰의 목 누르기 진압을 금지한다든지 경찰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법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주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경찰관의 징계 기록을 비밀로 붙여왔던 법을 폐지하는 등의 이 경찰개혁 조치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이 글로벌 IT 기업인 IBM의 경우에 안면인식 프로그램 개발 중단을 발표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경찰의 안면인식 기술을 이제부터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경찰개혁 법안에도 연방 법집행기관 측에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쟁점입니다. 그게 안면인식 기술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아마존이 그동안 제공해온 얼굴 인식 기술을 지난해 8월 달에 미국 시민단체가 검증을 해봤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주의 의원들의 사진을 경찰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하도록 시켰더니 의원 80명 중에 26명을 범죄자로 잘못 판정을 했고 그런데 그중 절반은 또 유색인종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백인 남성보다 피부색이 어두운 흑인 여성을 인식하려고 할 때 오류율이 훨씬 더 높다. 이런 결과도 나와서 이게 문제다라고들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경찰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찰개혁 관련 조치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경찰 노조와 보수 진영의 어떤 강력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뉴욕시에서는 경찰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일으킨 미니애폴리스의 경찰을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은 짐승이나 깡패가 아니라면서 존중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 경찰들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경찰이 임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거에 대해서 주지사는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경찰은 벽돌과 병을 맞으며 일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공개적인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나름 또 강하게 반발하네요. 그렇죠. 이 미국 경찰은 경찰 노조 등을 통해서 정치권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를 해왔는데요. 특히 경찰 노조는 민간 부문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 노조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조직력이 강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에 발단이 된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경찰 노조의 경우에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 지지 활동을 하면서 티셔츠를 팔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찰의 조직적 특성을 또 역사적 맥락으로 설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역사적 맥락이요? 이 미국 경찰은 1700년대 초기에 도망친 흑인 노예를 잡아오거나 노예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구성된 남부 백인 농장주들의 자경단이 뿌리다라는 건데요. 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형성된 게 카운티나 시 단위의 보안 조직이었던 거고 이게 이제 19세기에 주 경찰, 연방 수사 조직 이렇게 확대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남부 재건 과정에서 연방 정부가 남부의 구 기득권 해체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흑백 분리 정책이 실시가 되는데 이게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또 집행기관 역할을 했어야 됐던 게 경찰이었기 때문에 이 경찰의 인종차별적 태도는 이렇게 뿌리가 깊다. 이게 경찰 개혁론자들의 지금 주장입니다. 남북 전쟁까지 가요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가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워너미디어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자신들의 어떤 상영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1939년에 처음 상영된 영화인데 이 남북전쟁 당시 남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남부의 기득권들을 전쟁의 피해자로 묘사하고 또 KKK 이런 조직을 자경단 같은 존재로 비화했다. 그러면서 흑인 노예들이 겪는 고통은 외면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다는 거거든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나는 지난 2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을 하기도 해서 그때도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달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때 이제 아카데미상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제 사관왕을 받아서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무역과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아카데미상을 한국 영화가 탔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영화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가 됐었고요. 이외에도 남북 전쟁 당시에 상징적 인물의 이름을 딴 지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동상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에도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이라는 지역에서 이 당시 남북 전쟁의 남부연합 측에서 활약한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을 철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 등의 극우 시위대가 몰려와서 폭력 시위를 벌여서 파장이 일었었죠. 예, 예.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논란을 빚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남부연합 장군들 이름을 딴 군기지 이름 변경은 검토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경찰 개혁 얘기하다가 갑자기 쟁점이 과거로 돌아가 버렸네요. 지금 그래서 인종차별 시위와 경찰개혁 논쟁이 미국에서는 민주, 공화 양당의 대결 구도에도 그치지 않고 노예제, 남북전쟁 이렇게 역사적 평가까지 논점이 확장되고 있는 이런 그러게 구도라는 말이에요. 건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면서 더 문제가 이제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초반대로 지금 집계가 돼서 과거 재선에 실패했던 지미 카터라든지 아버지 부시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우리가 뭐 미지수지만 동시에 또 이런 역사적 평가까지 이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나와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만 일단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지지율이 이 수준인데 아직도 그 정도나 나와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그게 이것도 의문인 희한해서요. 거죠. 맞습니다. 참,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